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단한 기본기와 말랑한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센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여러분, 장인정신이란 말 들어보셨죠? 일본에서는 오노지로라는 초밥 장인, 즉 초밥 명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26살부터요 60년 넘게 초밥만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식당에 딱 가보면 테이블도 없고요, 오직 주방 앞에 테이블만 있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쫙 들어오면요, 그 손님들이 왼손잡인지 또는 오른손잡인지를 다 살펴보시고요, 다 알고 있대요. 거의 단골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초밥을 먹는 속도 등을 고려해서 초밥의 양이라든지 또는 초밥의 어떤 질, 그리고 그 사람이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서 초밥을 만드는 각도까지 다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자체의 어떤 식자재 양이 딱 맞추어서 장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예약제로 운영이 돼서 선생님이 예전에 얼핏 들었을 때는 1인분에 30만 원인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개월 넘도록 예약을 기다려야 되고요. 도대체 초밥 하나에 왜 그렇게 비싼 거야? 그리고 무슨 예약을 2개월 넘게까지 하지? 그런 생각을 저희는 상식적으로, 그렇죠? 좀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손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초밥 하나에 온 혼, 그러니까 나의 모든 혼을 담아서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진정한 장인이란 건 음식 자체를 만드는 것뿐이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그 목표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만큼이나 여러분들의 혼을 담아 보십시오. 그래서 먼 훗날에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이든 또는 여러분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진정한 장인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 그리고 응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끝부분에서 강조를 한 게 있어. 강조. 그래서 자, 뭘 강조했을까요? 복습. 예, 당신은 확률의 덧셈 정리를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죠? 확률의 덧셈 정리가 뭐야? A 또는 B, 얘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된다? A가 일어날 확률에서 그 다음 B가 일어날 확률을 슉 더하죠. 그죠? 자, 그리고 빼기에 A와 B가 동시에 이렇게 일어날 확률을 빼주는 거. 바로 얘가 그 유명한 확률의 덧셈 정리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A와 B의 공통 부분이 즉 없다. 다시 말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죠. 그죠?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면 그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는 얘가 외출을 해버리죠. 뿅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는 얘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확률을 구할 때 그 사건이 혹시 두 개가 공통인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의 첫 주제, 일단 덧셈 정리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겁니다.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수를 택한다. 자, 택한다, 뽑는다, 택한다, 조합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수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갑시다. 그죠? 자, 2의 배수 2, 3의 배수 3입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P에 자, 2의 배수이거나 또는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물론 2의 배수인 사건을 A, 3의 배수의 사건을 B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더 정확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실질적으로 푸는 어떤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2의 배수일 확률, 그 다음 더하기 3의 배수일 확률입니다. 그죠? 머릿속에서 굴려야 돼. 자, think. 자, 어떻게? 2와 3의
공통인 부분. 그러니까 자 2의 배수도 되고요. 3의 배수도 될 확률도 빼주면 되겠죠. 그렇구나. 6의 배수이구나. 그러면 결국 자 2의 배수라는 건 전체 30가지 가운데 15개가 있죠. 그 다음 플러스 3의 배수 30가지 가운데 10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빼기에 자 2와 3의 공배수 6의 배수입니다. 그죠? 30가지 중에서 30 나누기 하면 5지. 5, 그지?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30분의 얼마가 돼? 20? 그럼 답은 3분의 2가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2의 배수가 나올 사건을 A라고 선생님이 하고 3의 배수가 나올 사건을 만약에 B라 한다면 결국은 이 A와 B의 공통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죠? 6의 배수. 따라서 얘는 일반적인 사건의 덧셈 정리를 묻고 있는 거죠. 됐죠? 예제 5번. 자, 유제 8번입니다. 자, 꽃입니다. 꽃. 그죠? 자, 여러분들 나중에 자,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많이 줘야 될 선물이죠. 자, 봤을 때 장미꽃 4송이와 백합꽃 2송이가 꽂혀 있는 꽃병이야. 잘 봐야 돼. 자, 장미 4개, 4송이, 백합꽃 2송이입니다. 자, 그랬을 때 3송이를 뽑는 거야. 3송이. 자, 그러면 꽃병에 남은 꽃이 모두 백합꽃일 확률. 자, P 한번 보자, 얘들아. 자, P는 꽃병에 3송이를 뺀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모두 백합꽃이 남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꽃병에 남은 꽃이 모두 백합꽃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3송이를 뽑았을 때 사실은 장미꽃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장미꽃과 백합꽃. 자, 생각해봐. 장미꽃이 4송이고 백합꽃이 2송이가 있어, 상식적으로. 그런데 꽃병에 남은 꽃이 모두 백합꽃이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또 뽑아낸 3송이의 꽃 중에서 적어도 1송이는 장미꽃이다. 이런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장미꽃을 만약에 3송이 모두 장미꽃을 뽑았어. 그래도 어차피 장미꽃 1송이는 남게 되죠. 바꿔 얘기했을 때 어떤 꽃을 내가 다 뽑더라도 꽃병 속에 백합꽃만 남을 수는 없잖아. 임파서블 하죠. 미션 임파서블이잖아. 그죠? 자, 따라서 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따라서 P는 0이 되는 게 분명할 것 같아요. 되죠?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묻는 건 뽑아낸 꽃송이 3송이 중에서 적어도 1송이가 장미꽃? 에이, 선생님 장난하세요. 백합꽃이 2송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3송이를 뽑았을 때 적어도 1송이는 장미꽃이 나올 수 있어요? 언제나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 왜냐하면 제 백합꽃 자체가 2송이밖에 없기 때문에 3송이를 뽑았을 때는 언제나 적어도 장미꽃 1송이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적어도 1송이가 장미꽃일 확률이니까 당연히 Q 값은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묻는 건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1이 답됩니다. 그죠? 자, 복습이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이걸 우리는 공사건이라 하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걔를 우리는 뭐다?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그죠? 공사건의 확률은 0. 그 다음 전사건의 확률은 얼마? 1입니다. 그죠? 그런 관점을 생각하시와요. 자, 유제 9번 한번 볼게요. 유제 9번. 자, 유제 9번은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6이다. 그지? 그래서 이 사건을 A라고 선생님이 할게요. A.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눈의 합이 7일 거야. 얘를 사건 B라고 할게요. 구절이 너무 길어서 일단 A, B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또는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얘는 확률의 덧셈 정리구나.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 똑똑한 여러분들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구나.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에서 그 다음 빼기 A와 B의 공통 부분의 확률을 빼줘야 된다는 걸 직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A, B를 구해봐야 되잖아요. 잘했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래서 A가 일어날 경우를 한번 볼게요. 두 눈의 곱이 6이니까 1,6, 그 다음 2,3, 그 다음 3,2가 되고요.
또 6,1이 될 것 같아.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36분의 4가 되는 게 분명하죠. 그 다음 사건 B는 두 눈의 합이 7이 되는 거야. 아하, 그러면 1,6, 그 다음 2,5가 있고요. 그 다음 3,4도 되고요. 4,3 조금 많네요. A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2가 있고 6,1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그러면 결국 더하기에 36분의 6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와 얘의 공통인 부분이 있나요? 예, 선생님. 눈을 크고 떴을 때 1, 6하고요. 자, 그 다음에 6, 1이 보여요. 아, 잘했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얘는 배반 사건이 될 수 없네. 36분의 2를 빼주시면 되죠. 됐죠? 그럼 전체적으로 36분의 얼마가 돼? 8이 될 것 같아. 그럼 4로 약분하면 9분의 2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신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개념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D라고 쓰고 완벽하게 한번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유제 9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어땠어? 덧셈 정리에서 공통인 부분이 있었단 말이야. 그지? 일반적인 사건의 덧셈 정리. 자, 그런데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에 몇 페이지야? 37페이지를 보면요. 자, 여기는 뭐야? 선생님, 교집합 부분이 없습니다. 곱집합 부분이. 그러면 곱사건 자체, 그죠? 자, 곱사건이라 해야 되죠? 자, 곱사건 자체에 있어서의 확률이 없다. 공통인 부분이 없어. 얘는 뭐다?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구나. 그걸 파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제 6번 같은 경우는 자, 파란 구슬이 7개, 노란 구슬이 3개가 들어있어. 그럴 때 2개의 구슬을 임의로 꺼낼 때,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구슬의 색깔이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딱 하자마자 아, 그래, P에 파란 구슬, 자,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블루. 자, 블루. 파란 구슬이거나 또는 노란 구슬, 옐로우라고 할게요. 얘는 자, P에 파란 구슬일 확률, 그 다음에 노란 구슬일 확률, 그 다음에 빼기에 파란 구슬과 동시에 노란 구슬, 이 뭐야? 교집합. 파란 거와 노란 거의 교집합. 연두? 자, 공통인 부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자, 이 두 개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전체가 얼마지? 10개입니다. 그죠?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라는 것 중에서 자, 둘 다 파란 거니까 7개의 파란 구슬 가운데 2개를 끄집어낼 확률. 자, 거기서 더하기. 자, 전체 10개 가운데 2개를 끄집어내죠. 근데 3개의 노란 구슬 가운데 둘 다 노란 거. 따라서 3C2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자, 90분의 얼마? 90분의 42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더하기 얘 같은 경우는 90분의 얼마죠? 3 곱하기 2니까 6이 될 것 같아요. 90분의 48, 15분의 얼마? 48이니까 8 정도 되나요? 자, 이렇게 정답을 15분의 8이라고 엮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제 6번은 앞에와 틀리게 뭐다? 얘는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다. 그걸 직감하시면 됩니다. 자, 유제 10번도 마찬가지야.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친절하게, 더 친절하죠. 자, 뭐가 눈에 딱 들어오나요? 배반. 아, 배반이구나.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배반. 그래서 이 배반 사건이고 합사건이 이렇게 되고 A 집합의 확률은 자, A 사건의 확률은 B 사건 확률의 2배야. 그럴 때 A를 구하세요. 그럼 B는 죽여야지. 그죠?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아, 나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먼저 써야 되는구나.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자, PA에다가 더하기 PB. 그 뒤에 안 쓸 거야. 왜? because 뭐다? 배반이니까.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겠어? 아, 3분의 2네요, 선생님. 그래, 잘했단 말이야. 3분의 2. 자, 는 PA. 얘는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PA를 그대로 쓰시고요. 자, 그 다음 더하기 PB 대신에 여기서 얼마를 쓰면 되겠어? 나누어 주면요. 아, 2분의 1 PA구나. 이렇게. 선생님 말 이해되겠죠? 자, 따라서 PA는 얼마가 될까요? 자, 3분의 2에다가 또
3분의 1을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역수니까. 그죠? 따라서 PA는 9분의 4라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란 어떤 단어 눈에 보여야 되고 확률의 덧셈 정리를 아십니까?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니까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야. 됐죠? 자, 11번입니다. 11번. 자, 얘도 뭐 같은 거야. 같은 거. 그죠? 자,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15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자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대. 자, 조합을 써야 되겠죠? 꺼낸 카드에 적힌 두 수가,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두 수가, 카드에 적힌 두 수가 모두 5보다 작다. 요거 A라고 쌤이 해보고요. 자, 또는이니까 또는이야. 그러면 덧셈 정리입니다. 그 다음 카드에 적힌 두 수가 모두 10보다 크다. 이걸 B라고 쌤이 해볼게요. 자, 그럼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A하고 B의 공통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 선생님, 두 수를 이렇게 했는데 적힌 두 수가 모두 5보다 작은 거하고 두 수가 모두 10보다 큰 거하고는 절대로 공통 부분이 없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얘도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볼 때 그러면 얘는 거나 배반 사건이야. 그럼 PA와 B의 합사건입니다. 선생님 바로 갈게요. 그럼 PA 더하기 PB. 그럼 전체적으로 A가 일어날 확률은 15장의 카드 가운데 몇 개? 2장을 뽑죠. 이렇게. 그중에서 A라는 건 두 수가 모두 5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결국 뭐지? 5보다 작다? 1, 2, 3, 4. 4장의 카드 가운데 2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가 내가 바라는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또는 두 수가 모두 10보다 크다.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5C2가 되고요. 그 다음 11, 12, 13, 14, 15 5장 카드구나. 5장 카드 가운데 2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요. 자, 105분의 선생님이 열심히 계산을 먼저 해왔습니다. 그죠? 착하죠, 선생님? 105분의 16이 나와야 돼.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유제 11번은 마찬가지로 뭐다?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37페이지까지 해보셨으면 확률의 덧셈 정리 가운데 배반 사건이냐 또는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냐 그 덧셈 정리를 구별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숙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확률 용어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지? 어떤 거야? 여사건의 확률인데 얘는 자 당연히 어때? 이거잖아. 자, A의 원소의 개수와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합하면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뭐다? 확률이야. 그러면 결국 A 사건의 원소의 개수와 A의 여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합하면 당연히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랑 같겠죠. 즉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등식의 양변을 똑같이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선생님 말 이해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돼? 그러면 전체분의 A야 PA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중에 A가 아닌 거? 너 그럼 뭐야? A의 여사건의 확률이죠. 그럼 얘가 1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1에서 그 사건 A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구나. 자, 이건 언제 편해? 사건을 내가 A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떴어요. 그런데 A 사건이 너무너무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럴 때는 측면 돌파를 슉 해서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자체의 어떤 의미를 파악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문제가. 자, 예제 7번이에요. 자, 7번은 동호회가 있어. 동호회가 있는데 남자 회원이 6, 여자 회원이 4명입니다. 그럴 때 임의로 2명을 동호회 대표로 선출하는 거야.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죠. 여사건이 편하지. 남자 회원이 적어도 1명 포함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건 남자 회원이 1명일 확률, 남자 회원이 2명일 확률. 그걸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사실 어떻게 해? 전체 확률 1에서 남자 회원이 적어도 한 명이다. 그거의 여사건을 빼봅시다. 그럼 뭐가 되죠? 자, 우리 이렇게 간략하게 쓸까요? 모든 회원이 뭐다? 모든 회원이 여자다. 그래서 모두 여자일 확률을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얘를 계산할 때 1에서요. 빼기. 자, 지금 전체적으로 10명이니까 10명 가운데 2명을 뽑아. 그런데 여자들 4명 가운데 2명을 뽑는 경우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 선생님이 빨간 걸 치는 얘는 뭐다? 대표, 지금 현재 2명을 대표로 뽑는데 사실은 모두 여자로 선출될 확률이죠. 그럼 걔를 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요. 15분에 얼마가 나오냐면 13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여사건이구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 적어도라는 말 자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파악해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특히 대표적으로 홀수 짝수가 그렇거든요. 홀수 짝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유제 12번이네요. 그죠? 자, 얘는 자, 이렇게 기센이라고 적고요. 자,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혀 있어. 자, 그럴 때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자, 하나하나 뽑았어. 자, 그런데 두 수의 곱이 짝수다. 자, 선생님 보세요. 손 보이죠? 자, 두 수를 뽑았어. 하나 짝수, 하나 홀수. 또는 하나 짝수, 하나 홀수. 그리고 둘 다 짝수. 무조건 이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되면 무조건 곱했을 때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두 수의 곱이 짝수다. 밑줄을 쫙 끄시고요. 여기다가 화살표를 쫙 하셔서요. 뭐라 쓰셔야 되냐면 이 말은 적어도 하나가 뭐가 된다? 짝수라는 말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아까 연습했던 이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제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자, 1 빼기에 뭐 빼주면 돼?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그러면 둘 다 뭐가 돼야 돼? 둘 다. 두 수 모두 둘 다 홀수가 될 확률을 빼주면 답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1에서 빼기에 자, 전체 수가 10개. 그럼 10개 중에서 2개를 끄집어내는데 둘 다 홀수 1, 3, 5, 7, 9 해서 5개의 홀수 가운데 2개를 끄집어내죠. 선생님 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1 빼기에 자, 9분의 2인가요?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9분의 7이라는 게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유제 12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딱 쳐주시고요. 자, 일단 9분의 7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유제 13번입니다. 같은 개념. 여사건을 써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죠? 단팥빵, 크림빵, 입맛 다십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임의로 3개의 빵을 동시에 꺼낸대. 그럴 때 꺼낸 빵 중에서 크림빵이 1개 이상일 확률. 3개를 꺼내는데 크림빵이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더하는 것보다 선생님 어차피 전체 확률 1에서 크림빵이 하나도 없는 것. 그럼 바꿔 얘기했을 때 자, 우리끼리 뭐라 쓸까요? 자, 전부 무슨 빵? 단팥빵이다. 그지? 이렇게 단팥빵일 확률을 빼주면 답일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1에서 빼기에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12개의 빵 가운데 3개를 끄집어내잖아요. 전부 단팥빵. 바꿔 얘기하면 7개의 단팥빵 가운데 3개를 끄집어낼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지. 자,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이 계산해 보니까 44분의 37이란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38페이지 우리 교재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런 게 그냥 여사건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관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정리를 하면 어떤 사건의 확률을 내가 구하고 싶은데 그 사건의 경우가 너무 큰 거야.
또는 그걸 직접 파악했을 때 굉장히 확률이 커지는 거죠.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럴 때는 전체에서 뭘 빼면 돼? 개가 아닌 확률을 빼주면 또는 전체에서 개가 아닌 경우를 빼주면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걸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홀수, 짝수 조심하시고요. 그거 관련된. 자, 이렇게 해서요. 기본적인 어떤 유형 문제를 풀었고요. 자, 지금 기본 핵심 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가윤이와 지원이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일렬로 배열된 6개의 의자에 임의로 앉는다. 6명이 일렬로 앉는다, 쓴다. 순열이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선생님 강조한 거네요. 자, 이웃한다는 말이 또 나오네요. 한 덩어리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가윤이와 지원이를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되죠. 그러면 얘 2명을 한 명으로 보니까 사실은 전체는 5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은데 걔네들끼리 순서가 바뀌는 게 또 있지. 그러면 곱하기 자 팩토리얼로 쌤이 연습을 하라 했습니다. 그죠?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얘는 여러분 자, 어려웠죠? 아마 공부를 먼저 예습을 한 사람들은 자, 요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려고 아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센이라고 쓰시고요. 자, 감각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자, 서로 다른 3개의 공을 남김없이 서로 다른 3상자의 임의로 나누어 넣는데 그러니까 자, 상자를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A 상자, B 상자, C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공이래요. 그러니까 자, 이런 노란 공이 있고 자, 이런 빨간 공이 있고 이런 하얀 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공이 2개만 들어있는 상자를 고르시오. 공이 2개만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을 확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야? 여기서는 이 지금 현재 뭐가 돼야 되겠어요? 야, 너희들 3개의 공이 있잖아. 그럼 그중에서 2명 같이 움직일 놈들을 내가 뽑아줄게 라고 해서 서로 다른 3개의 공 가운데 2개를 뽑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는 남게 되겠죠?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일단 보세요. 확률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그렇구나. 서로 다른 3개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거죠. 왜 그렇지? 여기에 빈 상자가 있어도 되기 때문에 노란 구슬 A, B, C 갈 수 있고요. 빨간 구슬 A, B, C 갈 수 있고요. 하얀 구슬 A, B, C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A, B, C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의 구슬이 갈 수 있는 상자를 뽑아 나열하는 개념이 전체죠. 27가지. 자, 그중에서 야, 너희들 3명 중에서 셋 중에서 같이 움직일 2명을 내가 뽑아줄게. 그러면 3C2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자연히 이렇게 갈리죠. 이렇게. 야, 너 어디 갈래? 자, 너희 2명이 갈 수 있는 거 3가지 경우가 있죠. 그죠? 따라서 연이어 동시에 3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만약에 얘네들이 A 상자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하얀 거는 절대로 A 상자에 갈 수가 없죠. 왜? 공이 2개만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상자를 뺀 나머지 2개 상자 가운데 하나를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산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는 27이 되고요. 자, 분자는 얼마? 3, 3, 9, 18인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답은 3분의 2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조금 여러분들이 풀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핵심 문제 3번입니다. 3번. 보세요. 자, 얘는 뭐 그냥 가볍게 분류를 하면 되니까. 자, 문제를 봤을 때 100원짜리 동전 3개와 10원짜리 동전 4개가 들어있대. 자, 그랬을 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동전 3개를 동시에 꺼낼 때요. 꺼낸 동전의 금액의 합이 200 이상일 확률. 자, 보세요, 여러분. 꺼낼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사선을 친 부분, 이 앞부분이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전체 7가지의 동전, 7개의 동전 가운데 3개를 뽑습니다. 꺼낸데 조합이 되죠. 7C3이죠. 선생님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바라는 건 꺼낸 동전의 금액의 합이 200원 이상이니까 분류?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돼야 돼? 적어도 100원짜리 동전은 2개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고요. 자, 그러면 10원짜리 동전은 자연스럽게 몇 개가 되겠어요? 얘는 1개겠죠. 1개. 그래야 3개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00원짜리 동전이 이번에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될 경우죠. 그러면 자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돼? 동전 100원짜리 3개 중에서 2개를 뽑고요. 그 다음 연이어 동시에 10원짜리 동전 4개 가운데 하나를 뽑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돼? 동전 3개짜리. 3개 동전 중에서 3개 뽑는 거 결국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3, 4, 12 이해하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얘는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35분의 13이라는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핵심 문제 4번입니다. 선생님 어려워요. 자, 왜 어렵죠? 도형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수학 문제 자체는요. 문제가 만약에 길거나 또는 도형과 결합이 되면 오히려 모든 문제가 공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출제 의도만 파악한다면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도 한번 잘 보면요. 자, 일단 지금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 이렇게. 얘 뭐가 될까요? 정팔각형이겠죠. 일정한 간격으로 원주상에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요 8개, 8개 중에서 임의로 택한 서로 다른 두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선분을 만들 때 선생님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8C2입니다. 잘했어요. 8C2죠. 자, 그런데 이 선분의 길이가 1 이상이 될 확률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선분의 길이가 1 이상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요런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이 점을 A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달아줄게요. A, B, C, D, E, F, G, H라는 점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좌우 대칭 구조니까 일단 얘는 지름이겠죠. 당연히 얘는 지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 자, 이런 선분을 그을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이런 선분을 그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선분을 그을 수도 있고 또는 지름을 그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지금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될까요? 얘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요 한 각이 몇 도가 될 것 같아요? 360 나누기 8을 해야 되잖아요. 팔각형이니까. 그러면 45도예요. 얘 하나가 45도가 되는 거예요. 45도. 4분의 파이. 45도. 그죠? 자, 45도. 이해되겠죠? 자, 일단은 지금 45도인데 사실은 이 삼각형은 절대로 정삼각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얘가 1이죠. 그럼 얘도 1이 되는 건 분명해. 그러면 얘는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1보다는 작은 건 확실하죠. 그래서 너는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다시 말해 선분 AC인 거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면 45도짜리가 두 개죠. 그럼 얘는 90도가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 1이고 얘 1이니까 특수한 직각삼각형의 비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야, 너 AC 이미 1보다 크네? 왜? 루트 2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도 클 거고 1보다. 당연히 얘는 지름이니까 2가 되니까 1보다 크겠죠. 그럼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분의 길이가 1보다 작은 거는
A, B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1보다 작은 선분들은 사실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팔각형의 외부의 변의 길이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 말 이해되겠어요? 여사건이 편한 거예요. 따라서 선분의 길이가 1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 떴으니까 전체 확률 1에서 선분의 길이가 1 이상이 안 되는 거. 다시 말해서 1보다 작은 거. 그럼 걔네들은 이렇게 뽑아야 돼요? 안 되죠. 이런 거 안 되죠. 즉 이웃한 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얼마? 8개 중에서 2개를 끄집어내는 게 전체인데요. 내가 선분의 길이가 1보다 작은 거는 정팔각형이니까 8개밖에 없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되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얘는 얼마 나오냐면 7분의 5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죠? 자, 지금 2번 문제하고 약간은 이 4번도 센스라고 여러분들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도형과 결합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고요. 자, 여러분 좀 힘드셨죠? 많이 인생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자, 화면이 조금 보일지 여기 얘네들 표정이 안 보이네요. 선생님은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죠? 여기 보일까요?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굉장히 얘네들의 표정이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밝습니다. 에이 선생님, 얘들 지금 보니까요. 뭐 여기 지금 뭐 팬티 하나만 딱 걸쳐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가 행복해 보여요? 천진난만하죠. 자, 지금 현재 우리 어떤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울 딱 가지고 와서 내 모습을 한번 보는 거야. 어때요? 공부에 지쳐, 수학이 어려워. 굉장히 자, 피곤하거나 힘들어하는 표정이 있겠죠. 자, 이처럼 얘네들 표정을 한 번씩 생각을 떠올리면서요. 행복의 척도는 절대로 성적 아니면 뭐 부 이런 것들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어떤 만족 그리고 미소 그리고 자기 어떤 행복을 느끼는 어떤 느낌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힘들 때는 얘네들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스마일, 알겠죠? 자, 다음은요. 센스업입니다, 여러분. 센스업. 자,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한 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이 있대요. 자, 그럴 때 이들을 일렬로 세운다. 여기까지. 아, 전체적으로 4팩토리얼이구나. 24가지가 있겠지. 그런데 내가 바라는 건 앞에서 3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2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이죠. 보세요. 첫 번째 1등 1번 너 키 가장 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배열할게요. 키가 큰 순서대로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을 해볼게요. 1번이 가장 큰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순서를 세우잖아요. 선생님이 4명을. 자, 이렇게 세웠을 때 여기 있는 이 3번째 사람이 두 번째나 4번째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 올 때 예를 들어서 1, 2번은 이쪽에 못 오겠죠. 3, 4번 자체가 적어도 이쪽에 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3번째 올 수 있는 사람은 먼저 3번이 오거나 키가 3번째로 큰 사람 또는 4번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자, 첫 번째 케이스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3번째 사람이 3번이 왔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얼마? 1번하고 2번이 이쪽에 와야 되겠죠. 1번, 2번이 오거나 2번, 1번이 오거나. 아, 그러면 2가지가 2팩토리얼 가지가 있구나. 거기에 곱하기 얘는 고정이죠. 4번 자리가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래서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자, 4명을 이렇게 세워. 이렇게. 자, 세우는데 자, 이쪽에 지금 3번째 자리에 키가 작은 막내가 오면 1번, 2번, 3번은 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가지가 돼요. 그러면 6가지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요. 4명 배열하니까 4팩토리얼 분의 내가 바라는 건 얘 더하기 얘기죠. 그럼 8. 그럼 따라서 얼마? 3분의 24개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분의 1. 1번이 정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만만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또 선생님이 연습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는 A, B를 포함한 6명이 지금 일렬로 세웠어. 일렬로 왔는데
A, B가 이웃할 확률을 P1이라 한다. 자, 여러분들 이웃한다는 단어가 보이시면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되죠. 자, 그러면 쉬울 것 같아. 어차피 P1은 순열상에서 생각하는 거고 P2는 원탁. 선생님이 보이네요. 원순열로 생각을 하란 얘기예요. 그 차이점. 그러니까 서로 다른 n명을 원형의 테이블에 앉히는 방법의 수는 n-1 팩토리얼이잖아요.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따라서 P1을 내가 생각하면요. 자, 어떻게 한다? 순열이니까 6명을 일렬로 앉힌다. 6 팩토리얼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죠? 바라는 경우는 A, B가 이웃한다. 한 덩어리로 보니까 5 팩토리얼이 되겠죠? 근데 너희들 순서 바뀔 수 있잖아. 그러면 2 팩토리얼. 따라서 얘는 3분의 1이 옳습니다. 그죠? P1은. 그죠? 자, P2는 선생님 얘는 원순열로만 바뀝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5 팩토리얼이 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줄어들겠죠? 4 팩토리얼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연이어 동시에 걔네들끼리 순서 바뀌는 거 2 팩토리얼. 그죠? 그럼 계산하면요. 자, 얘는 5분의 2가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묻는 게 자, P2 나누기 P1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계산해 볼까요? 그럼 5분의 2에서 그 다음 곱하기 역수 곱할까요? 3 곱할까요? 그럼 얘는 5분의 6이라는 게 답이 나오겠죠? 그럼 정답은 당연히 4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죠?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난하다. 그죠? 자, 3번 문제야. 3번 볼게요. 자, 3번도 한번 볼까? 자, 떠오르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보이는 단어 어떤 게 있어요? 배반이 보여요. 선생님 잘했어요. 배반. 자, 배반이니까 공통인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혹시 기본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를까 봐. A 차집합 B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순수한 A를 묻는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A와 B의 여집합. 요거의 공통범위? 또는 A와 B의 합집합에서 빼기 B를 해도 되고요. 자, 또는 A에서 그 다음 빼기 A와 B의 공통 부분을 빼도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술술 나오면 좋아요. 됐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배반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보여? 얘는 A 차집합 B하고 같이 보여야 됩니다. A 차집합 B. 근데 배반이란 얘기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사실 A가 여기 있으면 관계없이 B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A에서 B를 차집합해봤자 빼봤자 A가 남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학생이면 얘가 뭘로 보여야 돼? 얘가 A로 보여야 돼. A로.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B로 보여야 되죠.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2개 더하면 되네. 그럼 20분의 9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메모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201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자,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세요. 볼까요? A, B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있고요. 또 나온 것 같아. 그죠? 얘 보자마자 어떻게 눈에 보이나요? 얘는 선생님 얘는 A 차집합 B하고도 같습니다. 순수한 A입니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집합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때는 벤 다이어그램도 좋으니까 이렇게 A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B가 있어. 배반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럼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얘가 지금 얼마? 4분의 1인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잘 보면요. 얘는 그 유명한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와 B의 어떻게 되겠어요? 여사건이죠. 그죠? 얘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가 5분의 4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전체 확률 1에서 A, B 공통인 부분을 뺐을 때 5분의 4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가 순수한 A가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얘가 5분의 1이니까 최종적으로 A의 사건의 확률은 2개를 더하면 돼.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은 20분의 9가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 A의 여사건의 확률을 묻고 있죠. A의 여사건. 그럼 당연히 1에서 20분의 9를 빼니까 20분의 11을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선생님이 대망의 마지막 확률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의 센스를 주기 위해서 넣은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센이라고 체크하시고요. 자, 5개의 자연수가 1, 2, 3, 4, 5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4개를 하나씩 뽑아.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5P4가 됩니다. 5P4.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얘가 된다. 복잡해. A가 B보다 크거나 또는 이거야. 그러면 결국 이거에 뭘 해주면 돼요? 이거에 여사건. 도대체 얘는 뭘까? 우리 명제에서 부정. 자, 그러니까 얘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요? 결국 A가 이렇게 되고, 자, 또는의 부정은 and죠. 그리고 B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서로 다른 거를 뽑아야 되니까 등호는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아, 지금 현재. 그럼 얘하고 얘하고의 같은 건, 그렇구나. 다시 말해서 B가 A보다는 크고 C보다 작은 요런 경우가 바로 내가 바라는 거의 여사건이구나.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전체 확률 1에서 자, 얼마 확률? A하고 B하고 이렇게 될 확률을 빼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명제에서 P, OR, Q. 자, 이런 거에 부정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정은 사실은 뭐 돼? 나 P 그리고 나 Q를 쓰시고요. OR의 부정은 AND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이걸 구하면 되는구나. 사실은 직접적으로 구하기 힘드니까 난 이렇게 해줄래 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확률 1에서 자, 빼기를 자, 지금 A, B, C의 대소관계가 정의되어 있다. 대소관계가 정의되어 있다. 5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걔는 자동적으로 가장 막내는 A, 중간은 B, 가장 큰 놈은 C가 되잖아요. 그리고 연이어 동시에 4개를 뽑잖아요. 그러면 지금 3개를 해결했으니까 다 남은 게 2개죠? 2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바라는 어떤 이런 상황의 여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얘를 빼주면 결국은 이 확률이 나오지 않을까. 자, 계산을 선생님이 샥 해보면요. 자, 얼마 나오냐면 6분의 5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지금 센스업까지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선생님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우리 전체적인 교재에 있는 문제 그리고 기본 확인 문제죠. 우리 했던 게 그죠? 그리고 기본 핵심 문제 센스업까지 명확하게 푸시면 아마 확률의 덧셈 정리도 완벽하게 숙지를 할 겁니다. 자, 늘 얘기하지만요.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요. 자, 장인정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